자, 이번 시간에는 언리얼 엔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강의를 올리고 있지만 언리얼 엔진, 유니티 엔진 다 골고루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언리얼 엔진 저도 처음 사용해 보기도 하고 좀 공부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좀 먼저 찍어서 올려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강의 자료들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자, 언리얼 엔진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상용 엔진이죠. 유니티 엔진과 언리얼 엔진, 이 두 가지 엔진이 이제 어, 대표적인 우리 상용 엔진으로 유명한 구성을 이제 이루고 있죠. 두 엔진의 이제 차이점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일단은 우리 게임 엔진이라는 게 뭐냐? 이제 게임에 필요한 기본적인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엔진처럼 이제 게임 엔진은 이제 게임을 제작하는데 위해서 동작시키기 위한 온갖 기능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3D 게임 엔진이라면 이제 3D 데이터들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우리 앞서서 뭐 우리가 직접 계산하는 걸 구현을 해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뭐 화면에 보여주고 또 여러 가지 뭐 입력 처리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기능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그림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직접 사실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게임을 만들어도 되지만 엔진을 사용하게 되면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걸 작성하는데 코드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엔진을 사용해서 게임을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적성에 조금 더 투철한 행위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래픽스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 그러면 사실 게임 엔진을 사용해 보는 것보다 직접 그래픽스 라이브러리를 다루고 그 내부적인 프로그래밍을 직접 해보는 것이 유리할 거고, 나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상용 엔진을 쓰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 게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목적성에 조금 더 충실할 수 있으니까 시간과 비용을 많이 아껴주죠. 유니티 이제 엔진과 뭐 언리얼 엔진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예전에는 이제 뭐 어떤 엔진이 더 좋다, 어떤 엔진이 더 뭐 유저 친화적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요새 추세적으로는 그 만들고자 하는 게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리얼 엔진, 유니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기능들과 좀 그래픽스 작업들이 좀 더 화려하고 또 고화질적인 그래픽을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유니티는 이제 그런 거는 언리얼 엔진보다 조금 부족하지만 굉장히 유저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그리고 C샵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작업 속도가 빠르게 나오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뭐 언리얼 엔진을 잘 사용하면 다행이겠지만 오히려 언리얼 엔진을 사용했을 때 우리 이제 언리얼 엔진을 공부할 거지만 유니티 엔진보다 제작 기간이 굉장히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언리얼 엔진 프로젝트를 보시면 제작 기간이 막 3년, 5년, 8년 뭐 이렇게 엄청 길게 작업을 하다가 출시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게 내가 뭐 언리얼 엔진이 더 유용하고 더 사용하기 어렵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결코 우리가 게임 개발자라면 게임을 완성시키는데 일단은 첫 목표를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게임의 규모와 내가 서비스할 플랫폼과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서 내 상황에 유리한 엔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이제 그래픽스 뭐 수업이나 이런 거 수학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게임 엔진을 학습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조금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유니티 엔진이 이런 경비행기 화면이라고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언리얼 엔진은 이런 항공기 이런 거 무슨 항공기죠? 민간 항공기 이런 거 보잉 그쵸?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죠. 사실 둘 다 비행을 합니다. 근데 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요 버튼 몇 개로도 충분히 하늘을 날 수 있는 경비행기가 있고, 이렇게 수많은 전원 버튼을 누르고 사용해야 되는 항공기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실제로 어떤 항공사에서 만든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시동을 켜서 화면에 시동을 켜기 위한 버튼만 30개 가까이를 누르고 세팅을 해야 시동이 걸리는 비행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착이 되게 자주 일어났던 항공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은퇴를 하고 이 항공기는 생산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모든 항공기에서 제공해주는 이 기능들을 전부 다 우리가 학습을 해서 과연 비행기 운전을 하냐? 제가 사실 비행기 조종사는 아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공 운행에 필요한 있어서 중요한 기능들을 먼저 습득을 한 후에 나머지는 하나하나씩 사용해 나가는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는 방식으로 수용을 하겠죠. 그래서 게임 엔진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엔진이 제공해주는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공부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당장 필요한 기능 위주로만 학습을 꼭 하시고 작업물을 만들어 가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시간이 있으셔서 하셔도 괜찮지만, 이 엔진들이 지금 만들어진 지 거의 몇 년 가까이, 길게는 10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만드는 데 있어서 그만큼의 시간이 지난 거를 내가 학습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내부 코드까지 다 본다고 가정하면, 특히나 언리얼은 오픈소스죠. 한도 끝도 없습니다. 공부만 10년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목표를 잘 둬야겠죠. 단순하게 내가 공부를 하는 게 목표라면 공부만 하면 되죠. 근데 우리는 게임을 만들고 또 내 게임을 만들던가, 또는 게임 회사에 들어가서 취직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됩니다. 그러다 보시면 내 목표에서 벗어나서 깊이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거 위주로 학습하고 넘어가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리얼 엔진 설치를 이제 우리가 좀 해보자면, 설치는 되게 단순하죠. 여기 에픽 게임즈 들어가셔서 언리얼 런처를 다운받으시고 런처를 실행을 시키시면 이런 창이 뜰 겁니다. 이런 창이 뜰 건데, 여기서 언리얼 엔진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지금 저는 이제 5.4 버전 최신 버전을 설치를 했지만 여기 플러스 키 누르셔서 설치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치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이제 조금 보실 때 설치를 진행을 하시고, 여기 설치를 하실 때 이 옵션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옵션. 그래서 디버깅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디버깅과 편집키 기호 요거 세팅을 해주시고, 그리고 PC 개발 이외에 내가 안드로이드나 iOS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할 거다, 여기 옵션을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PC 개발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 이 세팅을 제 거는 해주지 않았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쪽 거 세팅을 조금 보여드리면 이렇게만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진행을 해주시면 실행을 누르시면 됩니다. 실행을 누르시면 이렇게 엔진이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근데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는 동안 이걸 이제 보면서 우리가 조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이제 표시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경로 정해주시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디폴트로 블루프린트와 C++이 있는데, 일단은 C++ 기능을 먼저 사용해서 우리가 개발을 하는 것보다 블루프린트만을 이용해서 개발을 진행을 할 겁니다. 왜?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이제 UI도 복잡하고 기능들이
다양하고 버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인터페이스 자체에서 헤맬 수가 있습니다. 유니티 엔진을 써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터페이스가 되게 유저 친화적인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언리얼은. 예를 들어서 포토샵과 3D 맥스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3D 맥스 써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블렌더와 맥스가 조금 더 비유적으로 표현이 가능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우리 일단은 블루프린트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블루프린트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주시고, 자, 또 얘만을 이용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면 이 작업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잘못됐을 때 뭐 복구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 앞서 작업한 내용들 우리가 기억을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기록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기록을 하지 않죠. 그래서 형상 관리 도구, 그래서 이제 버전 관리 이런 툴 같은 거를 같이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다양한 이제 버전 관리 툴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제일 유명한 무료 툴인 GitHub를 이용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 나와 있는 여기 들어가셔서 GitHub 데스크톱을 설치를 해주시면, 원래 GitHub에 이제 우리가 직접 어떤 파일들을 추가할지 안 할지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GitHub 데스크톱을 딱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해당 경로에다가 이제 GitHub을 만들고 설치를 하셔야 되고, GitHub 폴더를 만들고 설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설치한 곳에 GitHub을 초기화시켜도 됩니다. 편하신 대로 순서는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드실 때 이쪽에서 우리가 이제 레포지토리에 파일 add local new repository 하셨을 때 경로 결정해 주시고 이그누어 보시면 그 필요 없는 뭐 obj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는 애입니다. 여기서 자, 이쪽에 제일 밑에 보시면 유니티 밑에 언리얼이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 눌러주시고 뭐 라이센스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만들어 주시면 이 GitHub 폴더 파일 위치에 이렇게 .git이라는 폴더가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git attribute랑 git ignore 이거가 잘 추가가 됐다면 우리 프로젝트가 이렇게 들어간 게 확인이 가능할 거거든요. 그럼 여기 change 부분에 어떤 파일이 추가됐는지가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commit 하신 다음에 push 하셔서 해당 GitHub 링크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올려주셔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특정, 기본적으로 GitHub는 100메가 이상의 파일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git lfs라는 그 파일을 이용해서 같이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뭐 추가적으로 제가 좀 적어 놓겠습니다. 100MB 이상의 파일이 필요하다면 파일을 업로드해야 한다면 git lfs를 추가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인터넷에다가 우리가 git lfs라고 한번 쳐보시면 데스크톱에서 검색해 보시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있죠? 이쪽 부분 제가 이렇게 링크 하나 뭐 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작업이 진행이 되셨다면 우리가 이제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이 작업이 이렇게 딱 떠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해보셔서 자기 프로젝트까지 관리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게임이 있을 겁니다. 그 프로젝트에 필요한 에셋 같은 경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언리얼 엔진에 여기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하거나 무료로 제공되는 에셋을 사용할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여기 뭐 무료거나 그리고 여기 이달에 무료 콘텐츠가 매달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용하셔서 추가하셔서 깃허브에다가 업로드까지 이렇게 완료해 보시면 에셋까지 이용해서 완료해 보시는 데까지 프로젝트를 구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